이번 논문은 게임 화면을 물체와 관계로 읽어 처음 보는 퍼즐까지 푸는 릴레이셔널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입니다. 박스월드에는 열쇠와 잠긴 상자가 무작위 위치에 놓이고 잘못된 상자를 열면 보석에 영원히 도달할 수 없습니다. 보통의 컨볼루션은 가까운 픽셀 무늬를 잘 찾지만 멀리 떨어진 열쇠와 자물쇠가 어떤 관계인지 직접 비교하도록 설계되지는 않았습니다. 저자들은 화면의 각 위치를 엔티티로 바꾸고 셀프 어텐션으로 모든 엔티티쌍을 비교한 뒤 그 관계 표현으로 모델 프리폴리시를 학습시켰습니다. 핵심 질문은 단순합니다. 위치를 외우는 대신 열 수 있다는 관계를 배우면 더 복잡하고 처음 보는 게임 상태에도 일반화할 수 있을까요? 박스월드는 12 곱하기 12 픽셀 방입니다. 에이전트는 상하좌우로 움직이고 느슨하게 놓인 색 픽셀을 밟으면 열쇠를 얻습니다. 상자는 나란한 2 픽셀로 표현됩니다. 오른쪽은 자물쇠이고 그 색과 같은 열쇠가 있어야 열립니다. 왼쪽은 상자 안의 내용물로 다음 열쇠이거나 최종 보석입니다. 열쇠는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정답 경로의 상자를 차례로 열면 마지막 보석에 도달하지만 방의 가지의 상자를 열면 열쇠가 낭비되어 즉시 막다른 길이 됩니다. 물체 위치는 매 레벨 바뀌므로 오른쪽 위의 빨간 상자 같은 좌표 규칙은 통하지 않습니다. 에이전트는 현재 열쇠, 가능한 자물쇠, 그 안에 다음 열쇠를 연결해 앞으로의 경로를 판단해야 합니다. 쉬운 백워드 브랜칭에서는 현재 열쇠와 색이 맞는 상자를 열기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주 실험의 포워드 브랜칭에서는 같은 열쇠로 정답 상자와 함정 상자를 모두 열 수 있습니다. 지금 색이 맞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자 안에서 나올 다음 열쇠가 보석까지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정답 길이, 방의 가지수, 가지 길이가 난이도를 결정합니다. 학습 레벨은 정답 경로가 최대 4개 상자이고 방의 가지는 0개부터 4개였습니다. 무작위 폴리시는 경로 길이 하나에서조차 2.3%만 성공했고 길이 4개에서는 0%였습니다. 이 과제는 눈에 보이는 색을 분류하는 문제가 아니라 화면에 흩어진 물체를 그래프처럼 읽는 계획 문제입니다. 에이전트의 입력은 먼저 컨볼루셔널 인코더를 통과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시각 강화 학습과 비슷합니다. 차이는 피처맵을 가로와 세로 위치별 벡터로 펼친다는 점입니다. 각 벡터는 화면의 한 위치가 가진 색과 모양 특징을 담은 엔티티가 됩니다. 여기에 좌표를 나타내는 2 채널을 붙여 물체가 무엇인지와 어디 있는지를 함께 보존합니다. 이후 네트워크는 전체 화면을 하나의 긴 벡터로 납작하게 만들지 않고 엔티티 목록을 유지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같은 계산을 모든 위치와 물체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빨간 열쇠가 왼쪽 아래에 있든 오른쪽 위에 있든 빨간 자물쇠와 비교하는 함수 자체는 같습니다. 각 엔티티는 쿼리, 키, 밸류 세 벡터로 변환됩니다. 어떤 엔티티의 쿼리와 다른 엔티티의 키를 닷 프로덕트하면 둘이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점수가 생깁니다. 소프트맥스는 이 점수를 어텐션 가중치로 바꾸고 관련 엔티티의 밸류를 가중합합니다. 이 계산을 모든 엔티티쌍에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셀프 어텐션입니다. 여러 헤드는 서로 다른 관계를 병렬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분석에서 한 헤드는 열쇠가 자신이 열 수 있는 자물쇠를 주로 받고 다른 헤드는 열쇠와 에이전트 위치를 연결했습니다. 원핫 입력처럼 같은 RGB 색이라는 지름길을 제거해도 열쇠와 자물쇠의 대응을 찾았습니다. 어텐션은 장식이 아니라 폴리시가 사용할 관계 표현을 만드는 중심 연산이었습니다. 한 번의 관계 계산 단위는 각 대상이 다른 모든 대상의 정보를 한 번 받아오게 합니다. 이 결과를 다시 같은 관계 계산에 넣으면 열쇠에서 자물쇠, 자물쇠 안에 다음 열쇠처럼 2단계 관계를 이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잔차 연결과 계층 정규화를 사용해 계산 단위를 쌓았습니다. 짧은 방의 가지에서는 한 번의 계산으로도 최고 성능에 도달했지만 방의 가지가 길어지자 더 많은 반복 계산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반복 횟수가 단순 파라미터 증가만이 아니라 고차 관계를 거듭 계산하는 깊이로 작동한다는 해석과 맞습니다. 마지막에는 대상별 표현에서 특징별 최대값을 모으고 완전 연결 계층이 상하좌우 행동 확률과 같이 기준값을 출력합니다. 박스월드의 릴레이셔널 에이전트와 컨트롤 에이전트는 가능한 한같은 학습 틀을 사용했습니다.
컨트롤은 멀티헤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 블록을 3개부터 6개의 레지듀얼 컨볼루션 블록으로 교체했습니다. 즉 관계 모듈 없이도 더 깊은 컨볼루션 계산량을 갖게 했습니다. 폴리시는 분산 액터 크리틱 방식으로 학습됐고 브록은 A3C로도 비슷한 결과를 재현했지만 더 오래 걸렸다고 적습니다. 보상은 보석 플러스 10, 정답 상자 플러스 1, 함정 상자 마이너스 1이며 함정을 열면 즉시 종료됩니다. 이 비교가 완벽한 파라미터 일치 증명은 아니지만 단순히 네트워크가 깊어서가 아니라 엔티티 사이의 비국소 상호작용을 명시한 편향이 학습과 일반화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시험하도록 설계됐으니 다. 릴레이셔널 모듈을 넣은 에이전트는 짧고 긴 방의 가지 두 변형에서 모두 98%가 넘는 레벨을 풀어 거의 최적에 도달했습니다. 컨볼루션과 완전 연결 계층만 쓴 컨트롤은 두 변형 모두 75%를 넘지 못했습니다. 행동 차이는 어텐션 시각화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정답 경로의 열쇠를 출발점으로 노차한 어텐션 헤드의 화살표가 그 열쇠로 열 수 있는 자물쇠에 강하게 연결됐습니다. 자물쇠는 대응 열쇠를, 물체들은 에이전트 위치를 받고 에이전트와 보석도 서로 연결됐습니다. 성능 수치만 옳은 것이 아니라 화면에서 어떤 엔티티 관계를 사용했는지 내부 계산의 흔적이 과제 구조와 일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험은 추가 학습 없는 제로 샷 트랜스퍼입니다. 학습 중 정답 경로는 최대 4개 상자였습니다. 테스트에서는 6개, 8개, 10개를 차례로 열어야 했습니다. 릴레이셔널 에이전트는 세 조건 모두 88% 이상을 풀었습니다. 컨트롤은 6개에서 5%, 8개와 10개에서는 0%로 무너졌습니다. 또 학습 중 정답 경로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던 키와 자물쇠 조합을 테스트하자 릴레이셔널 에이전트는 97%, 컨트롤은 13%였습니다. 특정 색 조합이나 경로 길이를 외웠다면 나오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저자들의 해석은 공유된 어텐션 함수가 연다는 추상관계를 배워 엔티티 수와 조합이 달라져도 재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같은 릴레이셔널 아이디어를 스타크래프트2 러닝 인바이런먼트의 7개 미니게임에도 적용했습니다. 화면, 미니맵, 플레이어 정보, 이전 행동을 인코딩하고 공간 피처를 엔티티로 펼친 뒤 멀티헤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 블록과 LSTM을 통과시켰습니다. 릴레이셔널 에이전트는 6개 미니게임에서 당시 최고 성능을 기록했고 그중 4개는 스타크래프트 그랜드마스터 평균 점수를 넘었습니다. 예를 들어 컬렉트 미네랄 샤즈는 196점으로 그랜드마스터의 177점보다 높았고 디피트 로치즈는 303점 대 215점이었습니다. 다만 컨트롤도 여러 게임에서 매우 강했습니다. 저자들은 향상이 관계 모듈만이 아니라 더 나은 강화학습 알고리즘, 튜닝, 긴 학습, 아키텍처와 행동 선택에도 기인한다고 명시합니다. 새 게임에 적용한다면 먼저 화면이나 게임 상태에서 엔티티를 정의합니다. 유닛, 아이템, 문, 자원, 목표처럼 수가 변하고 서로 영향을 주는 대상을 목록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 릴레이션 헤드가 공격 가능, 획득 가능, 길막, 같은 팀, 자원 운반처럼 실제 행동에 필요한 연결을 보도록 학습시킵니다. 검증은 평균 점수 하나로 끝내면 안 됩니다. 물체 위치를 바꾸고 개수를 늘리고 학습에서 제외한 조합을 넣은 제로 샷 분할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텐션 궤적이 과제의 진짜 관계를 가리키는지도 확인합니다. 이 논문은 어텐션이 곧 인과 설명이라고 증명하지 않았고 스타크래프트 일반화 결과도 시도와 모델 크기에 따라 변동이 컸습니다. 그래도 관계를 아키텍처의 기본 단위로 만든 것이 왜 더 긴 박스 월드 경로에 재사용되는지는 행동과 내부 궤적 양쪽에서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